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의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현대 어린이들은 무분별한 불량,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비디오 테이프로 비디오를 좀 본 사람이라면 이 나레이션이 익숙하실 겁니다. 아이들이 시청하게 될 비디오에는 여지없이 이 영상과 나레이션이 재생됐고 이걸 시청하지 않으면 비디오를 볼 수 없었죠. 여기에서 말하는 호환은 한자 그대로 호랑이의 공격을 의미하고 마마는 천연두를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호환마마 자체가 천연두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하지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원숭이 두 창을 잡아놓고 왜 호환마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두 창이 바로 천연두이기 때문입니다. 큰마마라고도 불리던 질병인데 인간에게만 감염되는 것은 천연두, 소에게 감염되는 것은 우두바이러스, 원숭이에게 감염되는 것은 원숭이 두 창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바이러스는 인간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주범이 바로 아프리카 풍토병, 원숭이 두 창이죠. 그런데 치사율이 꽤 높은 것으로 알려진 바이러스지만 5월 28일 현재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발병 사례가 없는데 한국은 설사 발병하더라도 그나마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58년 덴마크 코펜하겐의 한 동물시설, 얼마 전 실험을 위해 수입한 원숭이들을 살펴보던 연구진들은 원숭이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에 크게 당황합니다. 실험실에 가 원숭이를 조사했더니 이제껏 원숭이에게서는 본 적 없는 특이한 병변이 발견됐고 이 병변이 최초로 원숭이에게 발병했다 하여 몽키팍스, 즉 원숭이 두창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그러다 약 10년 뒤 1970년 원숭이에게만 발병하는 줄 알았던 이 질병이 인간에게 감염되는 최초의 사례가 콩고에서 확인됐고 이로써 원숭이 두창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죠. 인수공통 감염병이란 코로나, 말라리아, 광견병처럼 인간과 짐승에게 공통으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을 의미하는 바, 병든 동물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거나 인간의 바이러스가 동물에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에서 발견된 천연두가 인간에게 전염된 것처럼 말이죠. 발병 증상은 천연두와 유사합니다. 최장 3주간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일반적인 증상에 전신에 수포가 발생하기 때문에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포의 경우 전신을 뒤덮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 사진을 보면 쉽게 확인 가능하죠. 그런데 1970년대 이후로 드문드문 발병 사례가 보고되기는 했지만 왜 최근 전 세계가 비상에 빠졌을까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천연두 백신 접종 덕분에 더 이상 천연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1980년 퇴치를 선언했었습니다. 특히 원숭이 두창의 경우 1970년 콩고 발병 사례 이후로 서부 아프리카나 중앙 아프리카 등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03년 미국에서 70여 명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심각했던 적이 있지만 70명에서 더 늘어나지 않아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죠. 하지만 지난 5월 초 영국에서 발생한 이 원숭이 두창은 지금까지 19개국에서 273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껏 미국에서 70명이 감염된 적은 있었으나 현재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중동에서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2의 코로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전 세계가 비상에 빠진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럽을 시작으로 북미, 오세아니아에 이어 중동에서도 처음 발병이 확인되면서 감염 사례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직까지 한국에서 보고된 환자는 0입니다. 전문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제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두창의 주된 감염 경로가 남성 간 성접촉이다 보니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드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이미 국내 발생에 대비해 검사 및 진단 체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경우 1에서 10%가량의 치사량을 보이는데 치사량이 높은 만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지난 22일 질병관리청은 2016년 원숭이 두창 진단검사법 및 시약 개발과 평가를 완료했고 국내로 유입됐을 때 환자를 감별함으로써 유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실시간 PCR로 100개에 달하는 바이러스까지 전부 검출할 수 있는 검출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며 국내로 유입됐을 때 신속히 감별해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죠.
그러나 이 천연두, 즉 두창이라는 것은 1980년 WHO가 퇴치를 발표했던 것처럼 이미 사라진 질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역시 1978년까지는 천연두 백신을 맞았으나 1979년생 이후, 즉 44세 이하는 두창 백신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면역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왜 1979년부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미 1961년 이후부터 국내에서 두창 발생 보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20년 가까이 발생 환자가 없는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원숭이 두창은 원숭이에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이지만 천연두라는 공통점이 있어 천연두 백신으로 85%까지 면역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따라서 1979년생 이후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열이 나고 수포가 생긴다면 즉시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하셔서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한국에서의 유행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백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천연두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 2년간 코로나의 위력을 확인하셨겠지만 전염병은 인류의 역사를 여러 번 바꿨을 만큼 그 위력이 대단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테네를 멸망시킨 1등 공신도 장티푸스로 추정되는 전염병이었고 중세시대 흑사병은 유럽의 발전을 늦추고 원나라를 멸망시켰죠. 홍역은 면역력이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거의 멸망으로 몰고 갔고 스페인 독감은 1차 세계대전을 종결시켰죠. 전염병 중 세계 최초의 세계적 대유행을 불러온 질병은 바로 천연두인데 18세기 유럽에서는 감염자의 60%가 사망할 만큼 정복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이 전염병이라는 존재에 대항할 힘을 얻기 시작한 것도 천연두에서 시작됐습니다. 1796년 5월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라는 의사는 천연두에 걸린 소와 접촉한 사람은 천연두를 약하게 앓고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를 실험으로 직접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의 천연두에 걸린 하녀의 손바닥 종기에서 고름을 채취해 한 아이에게 주사했는데 아이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자 6주 뒤 소의 천연두에서 고름을 뽑아내 직접 주사하기에 이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우두법, 즉 천연두에 걸린 소에서 고름을 뽑아내 사람에게 접종하는 치료법이 고안된 것입니다. 제너는 자신이 고름을 추출해 우두법에 성공한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따와 백시네이션이라고 이를 명명했고 세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파스테르가 광견병 예방 백신을 만든 후 제너를 기리기 위해 이를 백신이라고 부르면서 용어가 굳어졌는데요. 이후로 전염병 예방을 위해 맞은 예방주사를 백신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국민학생 때 맞은 불주사를 이 천연두 백신으로 알고 있지만 이 불주사는 천연두가 아닌 결핵 예방 백신인 BCG입니다. 이름만으로도 중압감을 주는 이 불주사라는 이름은 열악한 국가재정 탓에 일회용 주사기를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낭비라 생각해 한 번 사용한 바늘을 알코올 불로 소독해 여러 명에게 주사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이죠.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한국에서 아직까지 보고된 발병 사례는 없지만 몸에 열이 나고 수포가 발생하면 반드시 질병관리청으로 연락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